나는 그날 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아내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소리에 눈을 뜨자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오빠, 오늘 밤에 또 만나자. 우리 아기 기다려 형의 이름이 적힌 그 문자를 본 순간 나는 피를 토할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형수. 임신 소식 들었어. 이제 우리 집안에 손주가 생기는구나. 그 말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 아이는 제 형의 아이예요. 방 안이 얼어붙었지만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복수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가족이 그들을 감싸 안는 순간 나는 이미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내 손으로 무너뜨릴 테니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그해 12월, 눈보라가 거리를 휘감던 그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불빛들이 내 피곤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 씨, 35살. 평범한 회사원. 아내 지은과 결혼한 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남자. 그게 나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은의 요리 냄새. 그녀는 항상 저녁을 기다려주곤 했다. 여보,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 좀 늦었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따뜻한 국물이 놓여 있었다. 지은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날 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밤 11시쯤, 우리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지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화면을 가렸다. 괜찮아, 스팸일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그냥 넘겼다. 잠이 들려는 순간 다시 진동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그녀가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척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호기심에 나는 조용히 따라 나갔다. 복도 끝, 화장실 문 앞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오빠, 오늘 밤에 또 만나자. 우리 아기 기다려. 그녀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지은의 오빠는 죽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형. 아니, 내 형의 이름이 떠올랐다. 태준. 내 친형.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나를 깔보고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동생이 무슨 재주가 있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지은과 형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지은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화면에 형의 이름이 선명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오해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았다. 지난 몇 달, 그녀의 늦은 귀가, 형과의 잦은 통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아니, 나는 소리쳤고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태준 오빠가 나를 위로해줬어. 너는 항상 일만 하고 그녀의 변명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위로. 형이. 나는 형과 지은의 결혼식 사진을 보며 토할 것 같았다. 형은 축의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동생이 잘 부탁해 라고만 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짐을 챙겼다. 나 갈게.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녀를 보냈다. 집안이 텅 빈 느낌이었다. 직장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민준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퇴근 후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지은이 어디 있어? 형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모르겠는데? 왜, 거짓말.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 서울 근교의 작은 한정식집. 나는 가기 싫었지만 어머니가 꼭 오렴기라고 하셔서 갔다. 테이블에 앉자 형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의 옆에 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어 있었다. 아니, 착각인가? 모임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건강 챙겨.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형을 슬쩍 쳐다봤다. 그 눈빛.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나는 갑자기 말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 축하해. 우리 집의 손주가 모두가 박수를 쳤다. 형까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 아이는 형의 아이예요. 침묵.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이 벌떡 일어났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미쳤어. 가족들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민준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지은이가 왜 그래? 누나가 끼어들었다. 동생, 요즘 스트레스 받았구나. 형수 임신 소식에 기뻐해야지.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봤다. 지은이 울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 나 미안해. 하지만 태준 오빠가 그녀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불륜. 지난 6개월. 형이 그녀를 유혹했다. 민준이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가 지은을 안아주었다. 우리 지은이 힘들었구나. 태준아, 너도 책임져라.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제가 키울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형이 제 아내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용서해라. 지은이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그들을 편들었다. 나 혼자였다. 배신의 칼날이 가족 전체에서 꽂힌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술을 들이켰다. 소주병이 3개나 비워졌다. 머릿속에 형의 웃음소리, 지은의 눈물, 어머니의 한마디가 맴돌았다. 용서해라, 용서? 그들이 내 삶을 짓밟았는데? 나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기혼 절차라고 쳤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불태웠다. 형은 부동산 회사 사장. 지은은 그의 비서였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에서 시작됐을 터. 나는 형의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다. 재무보고서, 거래 내역. 뭔가 약점이 있을 터.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복사한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형의 카드 기록.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고 조사를 의뢰했다. 최대한 빨리 증거 사진 찍어주세요. 탐정의 목소리가 건조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복수는 위험해요. 며칠 후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사진들. 형과 지은의 미래 장면. 호텔방에서 안긴 모습. 지은의 배가 부른 사진. 나는 울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 모임을 다시 소집했다.
모두 모여요. 진실을 보여줄게요. 어머니가 불평했지만 왔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다. 이게 진실이에요. 형과 지은의 불륜. 방안이 다시 얼어붙었다. 형이 소리쳤다. 가짜야. 민준아, 내가 조작한 거지. 지은이 울며 말했다. 오빠, 제발. 우리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떨었다. 태준아, 이게. 정말이야. 형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동생이 미쳤어요. 이혼 위기라서 가족이 다시 그 편을 들었다. 누나가 말했다. 민준아, 증거가 약해. 변호사 불러서 확인해봐야지. 약해? 나는 증거를 더 쌓아야 했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복수에 바쳤다. 형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사장님의 부도덕한 행위의 주식이 흔들렸다. 형이 전화해왔다. 민준아, 너냐? 왜 그래? 나는 웃었다. 형,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은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아기 이름, 형처럼 지을 거야.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의 불꽃은 점점 타올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길은 후회로 가득할 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불륜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서울의 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지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형의 아파트로 갔다. 어머니가 김신한 몸으로 혼자 두면 안 되지라며 형의 집으로 보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충분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상처였다. 탐정의 추가 보고서가 왔다. 형의 회사에서 횡령 의혹. 그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거 터뜨리면 끝장날 거예요. 탐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가족을 무너뜨려야 했다. 어머니를 먼저. 그녀는 가족의 중심. 그녀가 무너지면 모두가 흔들린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강남의 작은 카페. 어머니는 여전했다. 세련된 한복 차림으로 차를 마시며. 민준아, 왜 왔어? 아직도 그 일로. 나는 사진을 다시 보여줬다. 엄마, 형이 지은이를 유혹했어요. 회사에서부터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태준이가. 아니, 내 형은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지, 오해?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은의 목소리. 태준 오빠, 민준이는 모르게 해줘. 우리만의 비밀이야.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내 엄마가 가족이라고? 그럼 왜 나만 버려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 임신했어. 태준이가 책임져야지, 책임. 나는 웃었다. 엄마, 형의 돈으로 사는 삶이 책임인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형에게 전화했다. 태준아, 진짜야? 형의 변명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동생이 함정판 거예요. 어머니는 믿었다.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형의 회사에 침투했다. 가짜 이력서로 입사, 비서실 직원으로. 형은 나를 못 알아봤다. 신입이네. 열심히 해. 그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사무실에서 지은을 봤다. 그녀의 배가 더 부었다. 오빠의 그녀가 나를 보고 놀랐다. 민준 오빠. 왜 여기? 나는 속삭였다. 너희 행복하게 사는 거 봐서 왔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형의 지시를 따르며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계좌 이체, 뇌물 5억.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 부동산 사장 뇌물 스캔들 형의 회사가 흔들렸다. 주가 폭락. 형이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누가 한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제사, 조상 앞에서 형이 울었다. 엄마, 회사 망할 것 같아요. 누군가 배신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민준아, 너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형의 업보죠. 누나가 끼어들었다. 동생, 너무해. 형수 임신한데 지은이 말했다. 민준 오빠, 제발 그만해. 아기 때문에. 아기. 그 단어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었다. 형의 피가 흐르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꿈에서 지은이 형과 웃는 모습이 나왔다. 깨어나서 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고통도 컸다.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용서하세요, 용서. 불가능했다. 계획의 다음 단계. 어머니의 약점. 그녀는 불로증 환자였다. 약값이 비쌌다. 형이 돈을 대줬다. 나는 그 돈의 출처를 파헤쳤다. 뇌물돈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형의 돈으로 사는 거 알아요? 더러운 돈. 어머니가 충격받았다. 민준아, 그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의 씨앗. 형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은행 대출 중단. 형이 나를 불렀다. 민준아, 도와줘. 형제잖아. 나는 웃었다. 형제. 지은이를 빼앗을 때 생각했어.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선택한 거야, 선택. 나는 주먹을 쥐었다. 좋아, 도와줄게. 조건이 있어? 조건은 간단했다. 지은과 헤어져라. 형이 거절했다. 미쳤어. 그녀를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됐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복수의 불길이 더 세게 타올랐다. 언론의 추가 제보. 형의 불륜 스토리. 사장, 부하 직원과 불륜 임신 스캔들이 터졌다.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지은이 사직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형의 잘못.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아, 복수 그만해. 가족이 망해. 하지만 늦었다. 가족은 이미 망가졌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마지막 일격. 형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내 분노를 증폭시켰다. 형의 회사는 파산 직전. 그는 은행의 빌부터 대출을 받으려 애썼다. 지은은 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임신 6개월.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가족 사진이 올라왔다. 형과 함께. 행복한 척.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행복. 내가 끝내줄게. 탐정의 최종 보고서. 형의 해외 계좌. 세탁된 뇌물돈 10억. 나는 법무부에 익명 제보. 검찰이 움직였다. 형이 소환됐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부동산 사장, 횡령 및 뇌물 혐의 가족 단톡방이 폭발했다. 누나, 민준아, 너냐, 어머니, 제발 그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약해져 있었다. 민준아, 태준이가 감옥 갈지도 몰라. 지은이 혼자 어떻게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책임지라고.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건 나? 아니,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그녀가 떨며 나왔다. 카페에서. 그녀의 배가 컸다. 민준 오빠, 아기 움직여. 느껴봐.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그 아기, 형의 피가 흘러.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태준 오빠가 날 구해줬어. 너는 항상 무관심했어, 무관심. 나는 매일 일에 가족을 먹여 살렸다. 구해. 불륜으로.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형이 먼저 다가왔어. 회사 파티에서. 술 취해서 키스했어. 그 후로 나는 듣다 지쳐 일어났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준 오빠랑 결혼할 거야. 결혼? 내 가슴이 찢어졌다. 좋아. 그럼 내 인생 끝장낼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재판. 증언자로 나설 수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 증언이 결정적일 겁니다. 나는 동의했다.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형이 나를 보며 노려봤다. 배신자 판사가 물었다. 피고의 동생분, 증언해주세요.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불륜, 횡령, 가족 배신. 지은의 이름도. 법정이 웅성거렸다. 형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과 피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불륜은 증인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형은 유죄. 집행유예 대신 실형 3년. 감옥행.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나왔다. 지은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조산 위기. 어머니가 나를 저주했다. 내가 형제를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형제가 먼저 날 망쳤어요. 누나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지은이 아기 낳아. 아기. 그 아이가 태어났다. 남자아이, 형의 아들. 지은이 이름 지었다. 태민. 형의 이름처럼. 나는 아이를 봤다. 병원에서 몰래. 작은 얼굴. 내 피가 아니지만 가족의 피유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나는 돌아섰다. 복수는 계속됐다. 형의 회사 매각. 자산 경매. 어머니의 집도 위기. 그녀가 빌었다. 민준아, 도와줘. 집 잃을 것 같아.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조건. 형과 지은 포기하세요. 어머니가 무너졌다. 알았어. 너 말이 맞아. 그녀의 고백. 가족의 균열. 누나도 형을 버렸다. 태준 오빠, 너무 나갔어. 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동생, 미안해. 용서해. 용서. 불가능. 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민준 오빠, 태민이 아빠 없이 나는 문을 닫았다. 내 선택이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가족이 웃는 옛날.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지만 공허했다. 약 982.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쳤다. 형의 감옥 생활 6개월. 지은은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직장은 잃었고 어머니의 도움도 끊겼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소셜미디어, 이웃의 소문.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형의 노여운 눈빛, 지은의 눈물. 회사에서 승진했다. 복수의 여파로 집중력이 생겼다. 동료들이 민준 씨, 요즘 달라졌네 라고 했다. 달라진 건 맞았다. 차가워졌다. 연애. 생각도 안 했다. 여자들은 나를 피했다. 차가운 남자라는 소문.
탐정에게 마지막 의뢰. 지은의 일상. 사진들. 그녀가 공원에서 태민을 재우는 모습. 피곤한 얼굴. 나는 사진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이게 복수, 아니, 더 해야 했다. 형의 출소가 가까웠다. 2년 후, 그 전에 끝내야. 어머니의 생일, 가족 모임. 이번에는 나만 초대받지 않았다. 누나가 전화했다. 민준아, 오지마, 엄마가 싫어해. 나는 웃었다. 알았어. 대신 선물 보낼게. 선물은 형의 재판 기록. 어머니가 보고 충격받았다고 소문났다. 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태민을 데리고. 민준 오빠, 도와줘. 돈이 없어. 아이가 울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오게 했다. 거실에서. 태민의 눈, 형의 눈매. 왜 나한테? 그녀가 무릎 꿇었다. 태준 오빠가 감옥 가서. 나 혼자야, 혼자. 그녀의 선택이었다. 나는 물었다. 후회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하지만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다시 아팠다. 사랑으로 내 삶을 망쳤어. 태민이 내 다리를 잡았다. 작은 손 순간 망설였다. 돈 줄게. 한 번만. 그녀가 울며 감사했다. 하지만 떠난 후 나는 후회했다. 왜 졌을까? 형의 변호사가 연락했다. 피고가 자살 시도했어요. 편지 남겼어요. 편지.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가족은 끝났어. 자살 시도. 형이 죽을 뻔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쾌유를 빕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누나가 형과 결별했다. 오빠, 너무 실망이야.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태준이 봐줘. 감옥에서 나는 갔다. 철창 너머 형 야위였다. 동생, 왜? 형의 목소리가 약했다. 형, 내가 시작했어. 그는 울었다. 지은이를 사랑했어. 내가 무관심해서. 무관심. 또 그 말. 형, 나도 사랑했어. 가족도. 형이 고개를 떨고. 미안, 미안. 늦었다. 나는 일어났다. 형, 출소하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출소 전에 끝낼 거야. 계획의 클라이맥스. 지은의 약점. 그녀는 과거에 빚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형이 도와줬다. 그 빚을 이용해 채권자들에게 제보. 지은 씨, 불륜 스캔들로 돈 못 갚아요. 채권자들이 그녀를 쫓았다. 그녀가 도망쳤다. 태민과 함께. 나는 그녀를 찾았다. 작은 모텔.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야. 그녀가 문 열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 오빠, 왜? 태민이 울었다. 도와줄게. 따라와.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갔다. 내 아파트. 여기 있어? 안전할게. 왜? 나도 모르겠. 복수. 아니, 이제는 연민.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민준 오빠, 나 잘못했어. 태준 오빠랑 헤어질게. 헤어질? 형이 감옥에 있는데? 아니,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 후회. 나는 안겼다. 오랜만에 포옹.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이게 함정인가? 다음 날 형의 소식. 출소가 앞당겨졌다. 감량. 그는 자유.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 문 앞에서. 민준아, 지은이 어디? 그의 눈에 살해. 나는 웃었다. 형, 이제 내 차례야. 싸움.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형, 끝났어. 경찰이 왔다.
누가 불렀나? 지은. 형이 다시 잡혔다. 폭행 미수. 지은의 증언. 태준 씨가 저를 위협했어요. 형의 절규. 왜 배신해? 지은이 울었다. 사랑 끝났어.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형은 재판 중 폭행과 협박. 지은은 내 집에 머물렀다. 태민이 삼촌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감정. 가족 같은. 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있을 터.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준아, 지은이 데리고 왔어. 그녀의 눈에 눈물. 태준이가. 또 감옥. 나는 대답했다. 엄마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지은을 안았다. 우리 지은이 고생했어, 고생.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엄마, 민준 오빠한테 미안해요. 어머니, 그 애도 아파.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지은과 이야기했다. 왜 형을 배신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태민 때문에. 그리고 오빠, 나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함. 오랜만. 민준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갈등, 사랑, 증오. 형의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피고는 제 형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예요. 형이 소리쳤다. 민준아, 너 때문에 판사가 유죄. 2년 추가. 형의 삶 끝. 감옥에서 그는 편지 보냈다. 동생, 복수 끝났어. 이제 가족으로 돌아와. 돌아와? 불가능. 지은의 출산 후유증. 그녀가 쓰러졌다. 병원. 나는 지켜봤다. 오빠, 태민 돌봐줘. 그녀의 마지막 말. 아니, 죽지 않았다. 회복.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태민의 미소. 순수함. 누나가 말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아프세요? 어머니의 병이 악화. 암, 형의 스캔들 스트레스. 나는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손잡았다. 민준아, 용서해. 가족이야, 용서. 그 단어의 무게. 나는 형을 만났다. 철창 너머. 형, 엄마 아파. 형이 울었다. 내 잘못이야. 용서받고 싶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추억. 아버지의 죽음. 형의 질투. 내가 항상 엄마 아빠 사랑받았어. 질투. 그게 시작. 퇴소 후 형은 변했다. 술집에서 지은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거야. 그의 말. 지은과 나는 데이트. 공원. 태민과. 오빠, 사랑해. 그녀의 고백. 나는 안았다. 나도. 하지만 후폭풍. 언론이 다시 파헤쳤다. 우리 이야기. 배신의 가족, 화해, 스캔들. 회사에서 해고 위기. 나는 싸웠다. 과거에요. 지은이 태민을 데리고 떠나려 했다. 오빠, 방해돼. 나는 잡았다. 가지마. 함께 이겨. 어머니의 장례. 겨울. 눈보라. 형과 나는 관 옆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 가족의 끝. 하지만 새로운 시작. 약 992. 봄이 왔다. 새싹이 돋는 서울. 어머니의 죽음 후 우리는 변했다. 형은 재활. AA 모임. 지은과 나는 결혼 준비. 태민을 입양. 우리 가족. 하지만 상처는 남아. 형이 찾아왔다. 민준아, 축하해. 그의 미소. 진심.
우리는 술 한 잔, 형. 용서했어, 형이 울었다. 고마워, 하지만 밤에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쉽지 않다. 꿈에서 과거가 되살아난다. 지은의 임신. 이번엔 내 아이. 오빠, 행복해, 그녀의 미소.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배신의 그림자. 최종 복수. 아니, 끝났다. 가족은 재건. 태민이 자빠라고 부른다. 형은 삼촌. 하지만 그들의 행복 뒤에 내 희생. 영원한 상처. 사건은 끝났다. 충격적 사건. 배신에서 화해로. 하지만 가격은 컸다. 가족의 피로 물든. 나는 이제 평범한 남자. 민준. 36살, 새로운 삶, 하지만 잊지 않는다. 그 겨울의 밤, 복수의 시작.